윤 대표님, 예. 지난 12월 26일 날 사퇴를 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6일 날 사퇴했습니다. 예. 탄핵 그 국회 그러니까 통과하고 딱 2달이 되네요. 네. 16일 날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조만간 네. 정치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거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 뭐 봉사하는 길을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다. 예? 책 쓰는 걸 갖고 다시 뭐 정치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네.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은 머지않다는 것은 뭐 2달, 3달 이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은 비대위원장 그리고 총선 당대표 12.3 비상계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소외라든가 성찰 그리고 미래 비전 시대교체 구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 다시 정치 복귀하는데 일종의 자기의 정치 구상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시대 교체나 뭐 미래 비전, 시대 교체에 관한 구상도 포함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겪은 소회 뭐 이런 거를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거는 뭐 사실상 뭐 이달 2월 말이나 뭐 3월 초에 어떻게 보면 탄핵 변호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변론이 끝나면은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치를 참여 선언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거죠. 정치를 복귀하겠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참여하겠다는 것은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익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뭐 대선 출마를 안 하려면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전 국민적인 관심이라 한동훈은 사실 2달 만에 어느 정도 잊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 소회를 밝히고 정치 참여를 얘기한 거는 나 잊지 마. 나 대선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사실상 선언이라고 봐야죠. 지금 여권의 4강 중에 들어가는 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는 늘 지지율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앞서는 것 같아요. 김문수, 오세훈 뭐 이런 분하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한 3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워낙 정치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다시 정치에 복귀하면은 옛날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한테 밀렸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양자 대결을 한 거죠. 이재명과 뭐 김문수, 이재명과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재명과 김문수는 이재명이 43.3인데 김문수가 18.1인데 홍준표는 7.1, 한동훈은 5.7로 한동훈이가 이 홍준표한테 좀 밀렸더라고요. 뭐 리얼미터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까? ARS니까 갤럽이라든가 NBS가 나와야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 어떤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정은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과거 얻었던 63%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별의 순간은 안 왔지만 뭐 CBS 나가서 그랬던가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재명보다 먼저 반대하고 나서고 그것에 대해서 막겠다 한 것은 대단한 용기다. 뭐 이렇게 극찬을 좀 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도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동훈 이 휴직기에.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만났던 모양이죠. 근데 한 번 만나고 그렇게 좀 극찬을 하고 나섰네요. 또 일각에서는 어느 무슨 유튜브인가 얼핏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을 지지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 장관이 지금 73세인가 74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뭐 74세에 했지만 그때하고 또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를 이루려면 한동훈 분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도 또 어디서 보도에 나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탁상 공론 아닌가 싶어요. 예, 김문수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한 배를 탔고 한동훈은 좀 배를 갈아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데 뭐 둘이 단일화를 하고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두 표가 몰릴까 오히려 보수가 더 분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도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이 1, 2등을 좀 가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 보면은 찬탄 반탄으로 이렇게 갈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탄한다 그러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 원희룡 뭐 이렇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뭐 대선 출마할지 어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도 그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4강이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거기서 지금 룰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아닙니까? 거기서 1등 한 사람한테 모두 몰아줘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기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승복을 하고 도우미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되든 뭐 김문수가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모아주는 거고 오세훈이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아주고 뭐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누가 경선에서 이기면 그 사람한테 몰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국민의힘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봐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이 아무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입을 해가지고 대권 후보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시켰잖아요. 저는 탄핵이 뭐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중도층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를 밀어서 저는 당선시키리라고 봐요. 갈수록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절대 안 된다가 41%입니다. 우리나라 그 표가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데 1위는 이준석이가 45%입니다.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싸우잖아요. 국민 밉상이에요. 요새는 허은하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개인으로 보면 한계는 있죠. 김문수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서 중도층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고 한동훈은 우리나라에서 배신자 프레임 갖고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계속 척을 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동정하는 이런 표를 같이 흡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되는 사람을 좀 밀어주는 쪽으로 국민들이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난하기는 하지요. 그렇죠. 경륜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중도 확장성이 충분하고 지금 김문수, 오세훈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4명 중에서는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의 지지자가 높고 또 양자 대결 조사한 거 보면 오늘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했을 때 김문수는 31.8% 나왔는데 그 다음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가 29.0%. 그러니까 이 이재명한테 대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이죠. 나이도 괜찮고 시정 정치 경험도 있고 또 우선 생긴 게 또 잘생겼습니다. 영어도 잘해가지고 잘해요. 가서 누구하고 세계 어느 지도자하고 딱 서 있어도 폼이 좀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자칫 출마 선언이라 하는 거 보면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안 해도 됩니다. 6월 전에는 사퇴하면은 재보궐 선거. 아니 어차피 4월
재보선은 넘어가는 거고 10월 재보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보선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6월을 기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디 그 법적인 그런 게 해가지고 보도가 나와 있던데요. 이미 이제 그것은 출마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냥 권한대행이 맡으면 된다, 서울시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지장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월을 기준으로 6월 전에 사퇴하면 재보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면은 훨씬 더 국민의힘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만 또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인재사 회복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윤석열 시간인데 왜 한동훈이 끼어드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히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너무 좀 한쪽으로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참여를 선언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몸을 푸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 바로 복귀니까 뭐 그 필요 없는 그거는 뭐 한동훈은 그냥 찌그러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탄핵 인용이 돼서 탄핵이 가결이 됐다 그러면은 나가야죠. 선수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용들이 나와서 대결을 해야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거의 종료가 됐을 경우 그때 이제 정식 복귀를 하고 그 이전에 지금 몸풀기를 좀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로 뛰어들 수는 왜 그러냐면 2달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국민의힘이든 야당이든 경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선 3주 안에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니까 몸풀기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조금 너무 과하게 지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좀 오버한 거죠.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 대표였고 또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의안 할 때 좀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여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뭐 신망을 잃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당 대표가 붕괴됐고 사실상 쫓겨난 거죠. 하지만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다시 심판을 한번 받아본다는 쪽에서는 뭐 그거 갖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정치 복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는 일종의 종속 변수였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종속 변수였는데 이제는 진짜 본인의 정치를 하는 한동훈 2기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치 정글에서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총선이 1차 시도고 대통령 탄핵 결의안 이게 2차 시험했다면은 다가오는 대권은 3차 도전이라고 봐야죠. 도전해서 성공하면은 좋은 거고 실패하면은 아마 정치에는 일단 발을 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게 쉽게 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먹힐 수 있는 사람. 또 좋은 뭐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서울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뭐 아예 서울시 의석을 다 싹쓸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그냥 메말라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을 계속 국민의힘이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 자원보다도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행정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테이크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받침대가 되는 것이고 서울시장 하면은 누구든 간에 대권 후보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얼마든지 서울시장 하고 나면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하고 나서 대통령 된 거 서울시장을 아닙니까? 잘해서 됐거나 그런 차원에서 네. 한동훈으로서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렇죠. 사안이다 좋은 이런 대안이죠. 생각이. 아마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양보 안 하고 나가서 됐으면은 지금 정치 행로가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